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네, 오늘은 특집 방송으로 변호사가 바라본 코인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명천 변호사이자 DRC 모빌리티 CEO 김명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법무법인 명천 소속의 변호사이자 DRC 모빌리티의 CEO를 맡고 있는 김명보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변호사이신데 이 코인 방송에 나오신 거, 코인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이유가 좀 궁금해요. 예, 사실 저도 비트코인을 처음 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기존의 통화와는 다르게 탈중앙화된 그런 탄생 배경에서 흥미를 느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변호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코인 관련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면 네.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이더리움 투자 관련된 민사 사건을 담당을 했었었는데요. 소송 초기에는 이더리움 가격이 10만 원대였거든요. 네. 근데 소송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 가격이 이렇게 급상승하더니 소송 마지막 무렵에는 300만 원을 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보고 제가 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아도 이렇게 단기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소송 기간 중에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면 자연스럽게 또 관심이 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DRC 모빌리티 CEO도 역임하고 계신데 어떻게 또 이 과정을 거치게 된 건지도 궁금해요. 예, 사실 송무 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 변호사로서 특정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CEO를 맡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가상화폐 프로젝트 관련자들을 만나고 직간접적인 경험을 해봤지만 대부분 두 가지 리스크를 안고 계시더라고요. 첫째로 대부분의 코인 재단들, 특히 국내 코인 재단들이 실물에 기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둘째로 뚜렷한 목적과 토큰 생태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프로젝트가 실물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화나 자금이 나올 원천이 없다고 봐야 하고요. 재무 구조가 이렇게 불건전한 프로젝트들은 특히나 아직 법규가 그렇게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자금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그 자금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이 존재를 합니다. 둘째로 프로젝트가 뚜렷한 목적과 생태계가 없다는 것은 코인 재단이 코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코인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1차원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면 단순해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해서 현재의 펀더멘탈을 구축하였는지 그게 단순히 결제만 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에는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DRC 모빌리티의 경우 단연간 럭셔리카 렌털 사업을 하는 렌트업을 기본으로 한 실물 사업을 해온 기업이고 회사 구성원들 모두가 젊고 의욕이 넘치고 이런 분들이어서 본 산업에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변호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우연히 모빌리티 업계 관련자들을 좀 알게 돼서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점에서도 저에게 익숙하고 다방면으로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야라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DRC 모빌리티의 CEO로 그렇게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DRC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갖고 있던 리스크 두 가지, 일단 실물에 기반하지 않고 뚜렷한 목적이나 생태계가 없다라는 두 가지 리스크를 잘 해결한 것 같은데요. DRC 모빌리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국내 원화마켓을 지원하는 거래소가 사실 최근에 이제 4대 거래소로 재편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곳에 상장된 코인들의 밸류가 높아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DRC 모빌리티의 경우 작년 말에 이제 코인원에 상장을 하였고요. 2016년도부터 실물 기반의 렌털 사업을 운영한 횟수로는 7년 차의 기업으로서 그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해서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DRC는 한마디로 럭셔리카 렌탈 플랫폼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통합형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DRC 모빌리티 프로젝트의 목적은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비롯하여 차량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블록체인에 분산시키고 저장하여서 위변조를 방조할 수 있고요. 추후 데이터에 차량 부품의 구매 이력이나 자동차 정비 이력, 사고 이력 등의 데이터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는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차량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블록체인이 만드는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DRC 모빌리티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요즘 코인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뭐 가상자산 과세 이슈도 그렇고요. 특근법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률가가 바라본 코인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예, 최근 우리가 이른바 특근법이라고 불리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코인이 제대권 내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가상자산 과세도 당장 2022년부터 시행을 하려다가 네. 많은 정부나 여야의 합의로 인해서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유예가 됐는데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이 코인이라는 명칭도 네. 가상화폐로 불렸었는데 어느 순간 또 암호화폐로라는 명칭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현재는 가상자산이라는 또 표현을 사용하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코인을 그러면 가상자산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맞는지 이런 논쟁도 최근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인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냐 이런 논쟁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과거의 IT 버블 이후에 현재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발전하였지만 그 내면에는 너무나도 아픈 성장통이 있었죠. 그 성장통 속에서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거시적으로는 코인 시장이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현재 투기 과열이라는 성장통의 과정에서는 지속되는 피해자의 양산은 당분간은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지금의 코인 시장 당장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과세 같은 경우에도 1년 유예가 됐고요. 여러 가지로 좀 정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신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피해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피해 사례가 많다고는 하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에게 찾아오시는 많은 피해자분들을 보면 보통 일확천금을 얻겠다는 그런 과욕을 부리시다가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현혹되는 광고나 홍보에는 제대로 살피면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에 임하시기 전에 스스로 많은 공부와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거래의 경우에 국내 거래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로 전 세계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돈을 잘못 송금을 하면 금융기관 등에 신고를 해서 그 원상 회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가상자산은 환불이라는 시스템이 아직까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도 않고 전송 한 번에도 몇 배에 더 이렇게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좀 시간적으로 너무 더디게 진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상당수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런 통계를 보면서 걱정이 좀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자산 투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검색도 좀 해보시고 투자 유의점을 미리 좀 파악하신 후에 투자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렇게 또 진행하는 사건 중에 보면은 리딩방 사기가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주식에서 주로 이제 이루어지던 유형이었는데요. 이제는 코인 많죠. 사기도 리딩방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이 리딩방 사기의 유형을 보면은 보이스피싱 사기와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네. 예, 보통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뭐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익명성을 활용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오시는데요. 네. 예, 그러면 그분들의 실체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본인들이 어디 소속이고 뭐 어느 재단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뭐 이렇게 현혹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이끌어내는데 그러면 그 재단에 직접 전화를 건다든지 어느 기관 소속이 맞는다든지 이런 또 그 사전 점검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예, 저희가 뭐 물건을 사든 뭐 어떤 큰 투자를 할 때는 네. 신중을 기하고 오프라인에서 그래도 한번 이렇게 찾아뵙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변호사지만 변호사 수임을 할 때도 변호사를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수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네. 예, 막대한 금원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꼭 한번 그분들이 실체가 있는지 네. 또 찾아뵈서 미팅도 하고 네. 그렇게 어느 정도 점검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워낙에 시장이 좀 빠르게 커지다 보니까 당장이라도 좀 투자를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사실 이런 시점에서 좀 더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리딩방 사기 유형이 가장 좀 많은 유형일까요? 피해 유형 중에요?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그 주식 시장의 열풍과 더불어 코인 네. 시장의 열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리딩방을 통해서 그 사기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런 피해 사례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익명성을 활용해서 네. 접근을 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이렇게 피해 회복을 받기가 피해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익명성을 활용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잡아내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네. 휴대폰이나 뭐 카카오톡 계정도 차명으로 예, 이렇게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을 이용해서 돈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예, 더욱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거래소들에서도 이제 피해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코인원 같은 경우에도 25일부터 고객 확인 제도를 시행을 했고요. 특근법, 준법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거래소들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좀 힘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점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까요? 예,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서킷 브레이커가 있는 것도 네. 아니고요. 글로벌 시장과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이용자들보다 거래 회원이 압도적인 비율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장 심사를 하는 기준의 그 문제 제기도 논란은 계속 지속되고 있죠. 하지만 심사의 척도를 어떤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성이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정부 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배척할 것은 배척해서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소 어떤 상장 평가 기관을 좀 조속히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투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거기에 개입해서 보다 객관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겁니다. 운동 경기에도 경기에 반칙을 하면 심판이 경고도 주고 뭐 퇴장도 하고 그렇게 명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피땀 흘려서 모은 자산들을 현재 적지 않은 비율로 가상자산 산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언제까지 발행자와 투자자 간의 제로섬 게임으로만 방치할 것인지 빠른 개선안이 시급할 것으로 봅니다. 네, 정부의 이 제도적인 입장에서도 정말 이 현실을 잘 반영한 정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인 시장 얘기도 해봤는데요. 앞으로 이 코인 시장이 좀 더 체계가 잡혀가고 또 커지면서 DRC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생태계가 커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궁금한데요. DRC 모빌리티의 그 생태계와 토큰 이코노미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침체되고 폐쇄적인 자동차 관련 산업 부분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길라잡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투영해서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기회를 참여자에게 부여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 이코노미를 결합해서 모빌리티 생태계 패러다임의 혁신을 주도하는 것이 DRC의 향후 미션이자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블록체인의 장점을 잘 활용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DRC 토큰을 또 매매 고려 중이신 분들께 또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네. DRC 모빌리티 경우 지금 그 향후 비전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저도 CEO이자 주주로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예, 뭐 저와 그 재단 관계자들을 믿고 좀 앞으로의 비전을 좀 보시고 네. 투자를 하는 것이 뭐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또 처음 이렇게 방송에 나와 주셨는데 방송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소감 한마디 듣고 싶은데요. 제가 인터뷰는 몇 번 해봤지만 이렇게 네. 생방송은 처음인데요. 네. 좀 떨리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 코인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피해를 어떻게 하면 좀 방지할 수 있을지도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시장 참여자분들한테 또 한마디 남겨주신다면요. 네. 그 가상자산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그 글로벌 코인들은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코인이 어떤 투기라는 그런 네. 편견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도의 정비도 좀 덜 되어 있고 입법도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요. 정부를 믿으시고 내년부터는 네. 또 관련 법안들도 많이 그러니까 발의가 되고 제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투자자 보호와 그 어떤 그 투기 세력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좀 한다는 것을 좀 믿어주시고 건전한 투자를 하시고 좋은 수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과 같이 또 성장해 나가는 이 DRC 모빌리티의 미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